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음 주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허지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문창극 총리 지명자 논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그 과거 발언과 칼럼 내용이 줄곧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셀프 월급 논란까지 일고 있죠. 예, 문창극 후보자가 지금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동시에 그러면서 지난 1월부터 1년 기한으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의 초빙 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총동창회 예산에서 급여와 연구실을 배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5개월 동안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이 예산의 승인 의결에 등에 이제 참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후보자가 이제 자신의 교수 월급 지급을 자신이 심사하고 주게 됐던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셀프군요. 예, 그렇습니다. 문 후보자는 또 이전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신영연구기금, 언론 단체인데, 신영연구기금이 이제 선정해서 가게 되는 고려대 석좌 교수 자리도 역시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셀프 추천하고 월급도 받은 것이 드러난 바 있는데요. 구조가 뭔가 좀 비슷하죠. 도덕성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연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밝혔던 거 있잖아요. 예. 강연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부는 문 후보자의 이런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명의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 요청서를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강연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문 후보자는 지금 외국 보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과 달리 역시 또 식민사관이 일관되게 엿보인다는 분석을 해봐도 역시 그렇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새누리당 또 내부에서도 비판 기류가 많아서 국회 인주는 험난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수가 285명인데 전원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에 143명이 찬성해야 이게 통과가 됩니다. 새누리당 의원은 148명인데 새누리당 초선 의원 6명과 이인재 정문원 의원 등이 지금 이미 총리 인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이죠. 그래서 143명 찬성이 이미 산술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문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아슬아슬하게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창극 후보자 임명, 그다음에 수석, 그다음에 어제는 7개 부처 개각도 단행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각 특징을 보면은 박 대통령 측근이 전진 배치됐다. 이런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광부 장관 후보자, 또 김희정 여성부 장관 후보가 2012년 대선 때 그 새누리당 캠프 출신입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도 2012년에 새누리당 총선 공천심사 부위원장이었고요. 대통령 측근들을 발탁을 해서 직할 통치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예, 반면에 관료들은 그만큼 줄었고요. 네. 여기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눈에 띄는데 이전에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여기에 제동을 걸었던 인물이잖아요. 그 성장이 중요하다 이런 논리가 강하신 분인데 규제 완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그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예. 최경환 후보자가 이제 그런 규제 완화나 경제 활성화,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이런 기조를 계속 보여왔죠. 지난 4월 1일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도 정부가 대대적으로 규제 완화를 하고 공기업을 개혁해서 우리 경제를 혁신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공기업 노조가 연대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 철밥 통지킥이다 이렇게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예, 경제 민주화를 주장했던 분인데 그러면서 이분과 마찰이 꽤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금 이제 세월호 국면으로 규제 완화에 제동이 걸렸던 분위기를 일신해서 다시 규제 완화에 앞장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예, 경제 수장이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라면 이제 사회문화 이쪽은 이게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교학사 교과서를 두둔한 전력.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뭐 친일 또 이런 부분을 미화한 부분이 있는 교과서였잖아요. 예.
지난 2월에 김명수 장관 내정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좌파 단체들이 교학사를 협박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를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 일은 국가적 수치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 역사 단체라든지 교육 단체에서 친일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교과서에 국민들이 반대한 것을 두고 국가적인 수치라고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네. 예,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도 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와 사회 수장 모두가 이제 보수적 경향이 아무래도 세신 분들이 이렇게 수장을 맡게 돼서 향후 행보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 소식도 들어보죠. 이 체포에 나선 검경이 굉장히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신아무개 씨, 그러니까 신엄마라고 하는 분이 어제 자수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진술했죠? 어제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래 숨어서 지냈는데 금수원에 여러 사람이 구속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강하게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숨을 수는 없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자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병헌 씨가 어디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진술을 했는지 여부가 지금 밝혀지고 있지는 않고요. 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이 신 씨가 유 씨에 대한 검찰 추적에 혼선을 주는 교란 작전을 펴기 위해서 자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이 어제 전국의 지역 반상회까지 참석해서 유 전 회장 검거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을지는 미지수고요. 검경은 또 유전자 흔적을 감시를 통해서 이 유 씨가 전남 순천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다음 주 관전 포인트 짚어보죠. 세월호 관련 재판이 이번 주에 본격 시작이 됐는데요. 이준석 선장 등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아무래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재판의 쟁점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검찰이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와 기관장 등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죄가 이제 성립하려면 이들이 이제 승객 살인에 고의가 있었는지 또 구조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하고 가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실제 수사 내용들을 보면 선장과 항해사들 구호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그냥 도주해버린 정황이 많이 나왔죠. 네. 예, 이들이 이제 선사인 청해진 해운 쪽과는 수차례 전화를 하면서도 승객들에게는 객실에서 대기만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죠. 그리고 혼자 탈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이제 승객들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근거입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준석 선장 등이 이제 법정에서 이번 주에 승객 구조를 해경이 할 줄 알고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또 실제로 해경이 구조에 속수무책일 거다라고는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이 세월호 항해사들 주장의 모순을 밝혀내는 것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허지연 기자였습니다.